1930년대 초 독일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은 의회 민주주의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권위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히틀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했습니다. 나치당의 대중적 인기를 활용해 공산주의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리처드 제 에번스는 그의 저서에서 당시 독일의 정치 엘리트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하며 기존 정치 지도층이 나치를 견제하기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히틀러를 선택한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프란츠 폰 파펜 그리고 기존 정부의 주요 정치인들은 히틀러의 급진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를 정부 내에 포함시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1932년 대선에서 히틀러가 힌덴부르크에게 패배한 후에도 나치당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으며 당시 정치 지도층은 나치당과 연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란츠 폰 파펜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 보았으며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은 히틀러를 정부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를 길들이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총리가 되자마자 의회를 장악하고 나치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언 커쇼는 그의 저서 히틀러에서 당시 정치 지도층이 히틀러를 반공주의에 충성하는 한시적 동맹으로 오판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히틀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당시 내각에서는 기존 정부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의회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으며 기존 정치 지도층의 기대는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히틀러의 기세에 눌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은 1933년 2월 27일 쿠크의사당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즉각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사당 방화령이 발효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검열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이를 이용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과 기존 정부 내 반대 세력까지 탄압하며 정치적 권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리처드 에번스는 이 사건을 독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순결을 앗아간 사건이라 평가하며 기존 정부가 이 순간에도 히틀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1933년 3월 23일 수권법 통과는 기존 정부 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히틀러는 의회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민주적 헌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였습니다. 벤저민 카터 햇은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에서 이를 기존 정치 지도층이 히틀러에게 넘긴 백지수표라고 표현하며 정부 세력이 히틀러를 견제하기는커녕 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과정을 분석합니다. 히틀러에게 기존 정부 세력이 완전히 종속되거나 동조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치의 공포정치와 강압적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돌격대, 친위대, 게슈타포를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고 1934년 6월 30일 발생한 장검의 밤 숙청 사건에서 나치 내급진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 내 주요 정치인들과 군부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이언 커쇼는 이 사건을 히틀러가 나치 내부뿐만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 자신의 절대 권위를 확립한 순간으로 평가하며 기존 정부 세력이 이 시점부터 더 이상 히틀러를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정치 지도층 스스로 히틀러와의 협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산업계와 군부는 히틀러의 강력한 지도력이 독일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 기대했고 그를 대놓고 반대하기보다 동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벤저민 카터 햇은 기존 정치 지도층이 히틀러의 경제정책과 군비 확장 정책에 자신들의 일에 부합한다고 믿었으며 그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히틀러의 외교적, 경제적 성과가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에번스는 히틀러가 경제 회복과 실업률 감소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 지도층이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음을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정부 세력은 히틀러가 총리가 된 초기에는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히틀러는 이를 역이용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벤저민 카터 햇, 리처드 에번스, 이언 커쇼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존 정치 지도층의 정치적 계산 착오와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독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